경영학이 양이 꽤 많습니다. 경영학이 양이 많다는 거의 방증이 뭐냐면 이 학원가에 경영학 선생이 별로 없어요. 다들 보면 이제 대학원에서 인사조직 전략 전공하고 마케팅 전공하고 생산하고 MIS 전공하고 회계 전공하고 재무관리하고 또 이 안에서도 세부 전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방끈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굉장히 또 좁아지거든요. 과목으로는 경영학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이제 경영학 안에 있는 모든 전공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진짜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선생이 적어요. 그러니까 이제 양이 굉장히 방대화되는 거죠. 이제 저는 맨 처음에 어떻게 했냐? 저도 맨 처음에는 고생 많이 했어요. 맨 처음에 제가 이제 회계사 강의로 시작했는데 회계사 강의가 좀 좋은 거는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반복 출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처음에 이제 강의하러 갔는데 학원 강의는 희한하게 기출 분석도 잘 안 돼 있고요. 기존의 선생님들이 뭐 그냥 강의하시더라고요. 선생님들 강의하시는 그런 순서 같은 것도 경영학에서 보면 이제 여러 학제적으로 이제 뭐 조직행동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조직이론 배워야 되고 조직행동, 조직이론 아는 사람들이 이제 인적자원 관리 배워야 되고 순서대로 이렇게 배워야지 이해도가 높아지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갑작스럽게 막 4학년 때 배우는 전략경영 이런 거가 막 맨 처음에 나오는 선생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허술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시장에 빨리 좀 기출 분석도 해가지고 이제 출제 경향도 요게 탁탁탁탁 나잖아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분석하고 해서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. 사실 제가 전공이 이제 전략경영인데 대학원 때 마케팅하고 생산도 듣긴 들어요. 사전공도 들어야 졸업이 되기 때문에 듣긴 하지만 뭐 그걸 가지고 논문 쓰고 막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. 학부 때 하고 대학원 때 공부했던 거. 방대한 양을 그래도 선생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게 있어야지 강의가 할 수 있지.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결되고 하니까 뒤에는 또 이런 내용 나오니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. 뭐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시험에 잘 나는 일단 핵심 개념을 먼저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탑 티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2선이 있고 3선이 있다고 하면 이게 시험에 잘 나는 탑 티어들을 먼저 이제 공부를 쫙 하셔야 돼요. 핵심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. 시험에 자주 내는 게 비슷한 이론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시험에 엄청 자주 내요. 비교하는 표 같은 거를 작성하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. 왜냐하면 그런 거를 작성을 안 해보시면 그 이론 간에 막 헷갈려요. 물론 뭐 헷갈리다 다시 정리될 수도 있지만 한번 정리를 하시면 이게 비교가 잘 됩니다. 최근에 여러분 AI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데 AI한테 뭐 이 이론과 이 이론을 이제 비교 설명해 주세요 하면 얘가 아예 비교를 표로도 이렇게 만들어줘요.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것도 좀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대한 양 정리하는 데는 기출문제 활용하는 게 최고입니다.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 게 딱 양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. 그렇죠. 예를 들면 뭐 공인노무사 시험이라고 하면 2010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의 문제가 쫙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양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셔도 거기에 시험에 나왔던 이제 핵심 개념 같은 것도 정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기출문제 활용하기 좋습니다. 사실 맨 처음에 그 회계사 시장에서 강의할 때 기출문제를 엄청 많이 읽어보고 강의했거든요.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거 몇 년도에 시험 났던 거예요. 이거 몇 번 시험에 났던 거예요 하면 저도 이제 강의하기 좋고 수험생들도 아 이게 시험에 났던 개념이 이게 중요하구나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활용이 좋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이 나름대로 이론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나름대로의 그림 같은 걸 그리는 게 좋아요. 여러분 나름대로 이해한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 그리시면 그 그림 그리실 때마다 여러분 이제 도표 같은 게 실력도 늘고요. 더 이해하기에 좀 좋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정리는 엄청 잘하세요. 뭐 AI 같은 거 이용해서 뭐 이론 간의 차이도 하셨고 그림도 그리고 막 도식화되고 막 했지만 그거 반복 학습 안 하시면 꽝이에요.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좀 반복 학습을 하셔야지 이게 기억이 유지가 되지. 경영학 이론에 보면 이제 기억에 관한 두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. 방해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자국을 찍어 놓는다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 이게 자국을 찍어 놓으면 도장 찍어 놓으면 이게 점점 더 희미해지거든요. 희미해지기 전에 또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좀 반복 학습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정리하는 법 이런 것들 알려드렸는데 정리하는 거를 영 못 하셔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정리해 놓은 책을 사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공인노무사 요약경영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사시면 이론별로 이제 시험에 나온 거 중요한 거 뭐 비교 같은 거 그다음에 제가 만들어낸 그림 이런 걸로도 도식화했고 그거 읽어보시다가 여러분이 이제 뭐 생각난 그림 같은 거 있으면 그
옆에 공란에다가 같이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혼자 하실 수 있으면 이제 혼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. 우리가 시험 좀 다가와서 혼자 정리하시기 좀 힘드시다고 하면 저 포함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정리하는 그런 교재 같은 거 사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.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이제 기본서로 다 공부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공부 같은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기본서를 안 보시고 요 얇은 책만 보고 시험이 합격하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. 그래서 다 공부하신 분들이 정리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난 이제 최소한 뭐 요거만 가지고 또 시험에 한번 비벼볼 때 이런 경우에는 좀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 왜냐하면 텍스트를 좀 읽어보시면 이해도가 있으신데 텍스트가 없이 그 짧은 이제 글들을 보시면 키워드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사실 텍스트 다 읽은 사람 이해도를까지를 쫓아가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 양이 방대하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이게 하셔야지 이 얇은 책만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유념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하시면 방대한 양이 정리가 잘 될 것 같습니다.